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외신 두 가지와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12월에 7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전망이 추락했다. 이번에는 과연 진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이제 보셨겠지만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미 연준이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한 후에 12월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여부, 그리고 조절 계획을 시사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할 그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전해졌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이 보도 내용을 전한 그 인물이 쪽집게로 통하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서 더욱더 피벗에 대한 기대감, 연준의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요, 12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전망이 실제로 추락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CME 페드워치 데이터를 좀 인용을 해봤더니 하루 전에 70% 중반이었던 12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전망이 40%대로 추락했다라고 하고요. 50bp 금리 인상 전망은 오히려 24%에서 51%로 급 반등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후에 금리 인상 전망도 급하강을 했는데요. 2023년도 첫 회의 때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하루 전에 30%대 후반에서 10%대로 또 추락을 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더불어서 이미 속도 조절을 좀 시사하고 나선 연준의 인사도 좀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였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긴축 속도를 늦추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도한 긴축은 경제를 속절없는 불황, 다운턴으로 빠뜨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역시도 영원히 75bp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나올 것은 아님을 좀 기억하다라고 또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도 좀 급반등을 했고 또다시 좀 등장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이번에는 과연 진짜일까? 그리고 증시를 좀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 판단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쏘쏘라고 좀 판단을 내렸는데요. 물론 이제 안도 반응은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인 시장의 트렌드 전환까지는 아직이다. 이렇게 보는 월가의 시선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한번 풀어보자면요. 우선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그렇고 뭐 뉴욕 매거진 등의 다수의 좀 언론의 기고를 많이 하는 케빈 듀간이라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헤드라인을 냈냐면은 파월이 마침내 조금의 자비를 베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어떤 전형적인 기사 스타일이라고 좀 회의론을 좀 내비쳤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레드핀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미국의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년까지 이런 주거비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제로 증시가 환호 반응을 나타내기는 했지만은 채권 시장이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시장에서도 내비쳤다라고 분석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드 데이비스라는 기관에서는요, 역사적인 데이터를 들어서 속도 조절을 넘어서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대만큼 증시에는 호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또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다양한 연준의 정책 전환 후에 증시의 1년 후의 수익률을 좀 봤더니 인상을 잠시 중단하는 거, 그러니까 포즈가 꼴찌였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S&P 500 지수가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한 후에는 1년 평균 11.8%나 상승을 했고,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는 1년 평균적으로 23%나 상승을 했지만은 인상을 잠시 중단하는 것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0.3%. 보합권에 그쳤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아직까지 너무나도 좀 환호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월가의 시선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요. 화이자가 백신 가격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과연 신의 한 수가 될까? 이렇게 좀 살펴볼 만한 내용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에 좀 늦은 시간이었죠. 화이자가
현재 계약이 끝나는 이 내년에는 백신 한 회분의 가격을 한 110에서 130달러로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이 한 25에서 30달러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4배 정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좀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2023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던 일부 이 선진국에 대해서는 기존 가격을 일단 적용한 후에 가격을 변동하겠다라고 화이자 측에서 밝히기는 했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좀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로이터에서는 월간은 매출 급성장을 기대를 한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타 백신 제조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기관들의 좀 의견을 좀 보면요. 웰스파고에서는 파이자에 대해서 연간 25에서 30억 달러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화이자가 내년에는 매출이 한 77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꽤 큰 폭의 매출 증대 효과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VB 증권 같은 경우에도 모더나와 노바백스 등의 다른 백신 제조사들도 근시일 내에 유사한 가격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화이자가 가격을 많이 올린다라고 얘기를 한 것, 관련 기업들에게 어떤 좀 판단을 좀 내려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랜만에 굿이라는 판단을 내려봤습니다. 최소한 실적과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는 분명히 관련주들에게 호재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화이자의 주가가 한 4.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모더나도 주가가 8.4%나 급등을 했어요. 물론 이제 화이자가 모더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특성도 좀 감안을 해야겠지만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 호재가 전해졌던 하루기도 했습니다. SVB 증권에서 언더퍼폼에서 마켓퍼폼으로 투자하려는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74달러에서 101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백신이 완전 상업화됐을 시에 모더나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격만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2023년도에 매출 가이던스를 맞추기가 쉬워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 기관에서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한 회 분당 한 64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로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제조사들이 신경 쓸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선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에버코어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화이자의 가격 인상 결정은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월가의 실적 추정치는 부합하겠으나 어떤 확실히 나쁜 좀 시선을 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나쁜 그런 이미지를 또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만 주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과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는 분명히 호재가 될 만한 백신 제조사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켓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